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을사 1이 되겠고요.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이고 내일 3월 4일까지 하게 되면 경자년 무인월에 대한 사주 명식은 마치게 되겠고요. 이제 경칩이 되면서부터 기묘월에 대한 사주 명식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벌써 인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월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사주 볼 때 일간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월령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천간 10개 중에서 두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다라고 해서 음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양목이면서 간목이라는 것은 대립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성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목이고요. 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도 아까 저한테 사주 상담을 했던 분이 간목일간인데 이거를 성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으로 볼 것이냐, 또 어떤 분들 사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목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사주로 보는 것이지 죽은 나무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목으로 봤을 때는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명을 이루어서 뭐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간목은 성목으로 볼 때는 반대로 이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 대들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둥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음목은 회목이라든가 아니면 회초라고 이렇게 회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초라고 하죠. 회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목처럼 강하거나 그렇게 곧게 자란 그런 성향을 있는 것이 아니고, 얘들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간목에 비해서 매우 부드러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겠고요. 반드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이 돼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서 쓰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그래서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절을 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자양해주고 을목의 뿌리를 실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마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사오미월, 해자축월, 신유술을 마찬가지로 공이 병화개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쓸 것이냐의 관점이 있는데,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같이 동절 같은 경우는 병화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춥거나 매우 덥은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해자축월 사오별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확연한 날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화를 먼저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별 같은 경우는 수를 먼저 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월령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자, 경자년 때는 인월은 반드시 무인월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월투법.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월의 천간이 막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들어오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두법도 강의를 했었고요, 월두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초봄에 해당이 됩니다. 초봄. 그래서 계절로서는 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인월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 그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 즉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후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이렇게 인월에 태어났을 때 조후의 용도로서 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 것이 정화를 보는 것에 비해서는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등촉지화로 보는 것이고, 병화는 태양지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차가운 한기를 태양이 비춰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모닥불을 펴서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력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인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봄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나무를 심을 때 물이 없게 되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분에다가 씨앗 같은 거 심을 때 반드시 물을 주지 않고서는 을목이 어떻게 돼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발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의 뿌리를 촉촉하게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걸까요? 개수는 물이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클 것이고요.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땅은 촉촉해지고요, 하늘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날씨는 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화지 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지지는 물기가 있어서 촉촉하고 윤택하고 비옥한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고요. 먼저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나중에 개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희신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주 국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병화 개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셔도 큰 소득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지만, 병화 개수로서 조합을 맞춘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는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야지만 걸록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걸록격으로 보진 않죠. 그렇다고 이것을 겁재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걸록 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왕한 일간, 관성으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억부용신법을 용신법을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봄에 나무는 갖다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관성 여기 목의 입장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죠.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봄의 나무는 관성을 쓰기보다는 뭐예요? 화인 식상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성이 있어서 을목을 촉촉하게,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가 이렇게 있어서 을사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을목 입장에서 일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화를 본 것이고, 저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관이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목화
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화통명.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을사일주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생긴 사람, 미남 미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일주들의 머리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원령까지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화통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주관 내지는 자존심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 자체에서 사화를 받고요.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화는 받는데 인중의 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의 병화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화를 먼저 봤으니까. 그러면 경자가 된다라고 하면 연지에서 자수 인성을 받죠. 물론 이거는 이제 편인에 해당이 되지만 공력 자체는 정인보다는 편인 개수나 자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작벌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수를 생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화도 있는데 수까지 봤으니까 물론 천간에서 다시 수화를 보게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일단 사주국세는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문제는 뭐예요?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는 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를 회강시켜 버리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매물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식 자체에서는 토라고 하는 재성이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뭐였냐면은 재성이 있어야지만 돈을 법니까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재성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주 원국에 재성이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용신 내지는 희신 같은 것으로서 작용을 좋게 했을 때는 돈을 벌지만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해를 받거나 손재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글자가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금이 예를 들어서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금은 목을 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경금 자체도 크게 일간한테 좋은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연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가 있겠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사주 자체를 다 갖추었다. 수화를 모두 갖추었는데 역시나 이 토가 좀 문제가 되는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병술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 하나만 빼놓고 보면은 이 사주는 뭐예요? 매우 조열한 사주가 되죠. 아까 제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자수를 쓰게 되는데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는 나중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병화는 투출되어 있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세 자체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 시간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니까 이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을목이 경금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오히려 바위 덩어리라든가 무쇠 같은 돌덩어리에 의해서 을목이 손상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을경 합해서 이거는 합해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 경금에 묶여버리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신사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신금, 경금이 지지에 뿌리가 없을 것 같지만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신금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목이었다, 일간이 간목이었다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지만 을목은 매우 약한, 부드럽고 유약한 화초이기 때문에 신금 투출된 것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다시 경신대운, 신사대운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임신계유운이 오게 되면 금이 더 살아나겠죠. 물론 이제 임수계수가 있어서 통관 상승은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금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칠살이에서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시사주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